자, 안녕하세요. 캠핑 강사 돌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초보 캠핑 강의 3회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는 캠핑 요리 또는 캠핑 팁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캠핑 요리가 어떻게 보면 캠핑의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캠핑장에 뭐 하러 가세요? 먹으러 가죠.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네, 딴 거 없어요. 놀러 가는 게 아니군요. 솔직히 힐링 뭐 이런 건데 힐링 자체가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먹는 게 거의 90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캠핑이라는 게. 그래서 다음 4회째는 이제 계절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캠핑을 하는지 어떤 장비를 하는지 겨울 캠핑은 뭐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딱 이제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를 딱 하시면은 어느 캠핑은 내가 안 가봤어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니까 준비하시는 데는 크게 실수는 안 하실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초보 캠핑 입문에서 캠핑 가서 뭐 먹지, 캠핑 요리란, 캠핑 요리를 만들기 위한 장비 소개, 그 다음에 2022년 캠핑 요리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캠핑 가서 뭐 먹지? 캠핑 가서 뭐 먹을까요? 라면? 네. 글쎄 라면 많이 먹죠. 근데 우리가 이게 초보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캠핑 가서 뭐 먹지? 라고 하시면은 진짜 인류 레스토랑에서 드실 만한 것까지 다 드실 수 있어요. 캠핑장에서. 네. 솔직히 말해서 돼지만 안 잡지 못 잡는 거지 그 정도로 다 드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나도 캠핑 셰프가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캠핑 좀 하신다, 캠핑 좀 다녔다 하신 분들 다 셰프예요. 캠핑 셰프예요. 네. 우리 여기 수강생분도 캠핑 좀 다니셨으면은 진짜 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캠핑 좀 하셨다 그러면 셰프라고 인정을 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캠핑 요리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캠핑 요리사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캠핑 요리에 대해서도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셰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조리사로 좀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가족들과 이제 캠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보, 우리 캠핑 언제 시작하지? 그래서 저는 끌려가서 캠핑을 시작한 케이스예요. 와이프한테, 가족들한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네. 그래서 캠핑 요리 전문가가 된 계기가 보통 캠핑 요리를 조금 더 쉽고 재밌고 맛있게 만들 수 없을까? 캠핑 가면 쉽게 말해서 삼겹살 구워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게 다예요. 네. 근데 조금 더 재밌게 뭐 캠핑 요리가 다 왜 이런 거밖에 없지? 조금 더 쉽게 재밌게 맛있는 요리 만들 수 있는 놀이식으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캠핑을 시작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캠핑 요리가 보시면 그냥 재미로 만드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렇게 놀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캠핑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캠핑 요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캠핑 요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해보시면. 네. 그래서 캠핑 요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캠핑 요리가 뭐예요? 캠핑 요리가 뭐예요? 밖에서 먹는 요리? 밖에서 먹는 요리. 거의 비슷해요. 네. 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만들어 드렸어요. 캠핑 요리를 간단하게. 나초칩, 고추, 양념, 참치, 피자라고. 이거는 이름을 어떻게 갖다 대니까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 피자 치즈를 보통 지금 저희는 이제 핑거푸드라고 해서 까나페 형식으로 집어먹기 편하게 만들어서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모아 놓으시는 거예요. 요거를 다 모아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 어떤 거예요? 피자 치즈를 밑에는 참치캔을 넣어주시고요. 피자 치즈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토치로 쫙 해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되겠죠. 그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드실 때는 어떻게? 그럼 하나씩만 드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캠핑장에서도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요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캠핑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그건 이제 보셨고요. 자,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이제 물음표를 이제 던졌는데, 보시면 캠핑 요리란 것은 아까 말씀하셨죠? 네. 야외에서 만드는 요리. 예, 야외에서 만드는 요리. 그래서 보통 캠핑 요리라 보시면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무엇이든 상관없이 야외에서 어떤 요리를 만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핑 요리 대회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캠핑 요리 대회 가서 뭐 먹지? 어떻게 하지? 하면 별의별 요리가 다 나와요. 뭐 럭셔리 요리 하면 럭셔리에 대해서 솔직히 돼지만 안 잡았지 무슨 꽃게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뭐 대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막 프랑스 그런 음식까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캠핑 요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그런 건 상관없어요. 라면도 밖에서 끓여 먹는다. 그게 캠핑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밖에서 드시면은 캠핑 요리. 아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캠핑 요리란 만드는 사람도 어떻게 먹는 사람도 즐거움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모두가 드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아이들이 모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캠핑 요리고, 캠핑장에 가서는 어떻게 아이들과 가족들끼리 이렇게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가 아이들이 음식 재료 손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놀이 개념으로 되고, 캠핑 요리를 하면서 가족 애가 생겨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맡겨주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 수 있는 캠핑 요리가 뭐지?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애들이 놀이 개념으로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 캠핑 가서 뭐 먹지? 라고 하면은 캠핑 먹거리 참 많죠. 근데 또 막상 캠핑 초보분들이 캠핑 가서 뭐 먹지 하면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어머님분들 특히 뭐 먹지? 라고 무엇을 만들어 먹어야 할지 모르실 때도 많이 있거든요. 캠핑 먹거리가. 와, 그러면은 캠핑 준비물을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캠핑장 가시는데 좀 다니신 분들은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착착착착 알아서 준비하시는 거고, 또 꼼꼼하신 분들은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캠퍼에 이제 캠핑 먹거리 준비물을 이렇게 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순두부, 토요일 점심, 5할 또는 저녁, 계란찜, 금요일 저녁, 스파게티는 2가지네요. 네, 베이컨 소시지, 케찹, 당근 엑스 등등.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뱅쇼가 이제 와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드시고, 장작도 구매하시고, 주류, 소주는 12개 가져가시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생수는 6병짜리 한 박스, 양상추 등등, 아이들 과자, 반찬, 이런 26일 저녁에는 어떤 걸 먹는다. 재료까지 다 이분들은 되게 꼼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분이 지금 가시는데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어떤 거를 가져오고, 경철이네는 테이블 2개 하고 전기밥솥하고, 오석이네는 테이블 1개 하고 코펠하고, 여기 이론에는 화롯대 코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꼼꼼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해 먹지라고 했을 때 조금은 적어보는데 적다가 보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꼼꼼하신 분들, 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되게 배울 점인 것 같아요. 막상 이제 딱 캠핑장 갔는데 뭐지 이거? 뭘 안 가져왔거나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은 캠퍼들이, 대다수의 캠퍼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캠핑 가기 전 먹거리 준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제 캠핑 가기 전날 또는 5일 전부터, 아니면 보통 전날, 전전날. 그래서 이제 마트를 가시죠. 아니면 캠핑 가서 뭐 먹지 하면 온라인으로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미리 시켜 놓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쭈꾸미 철이니까 쭈꾸미 막 생물 같은 데서 쭈꾸미 해 먹어야지. 그래서 시키시는 분도 계시고, 고기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보통 금요일이라든지 목요일 정도에 도착을 하게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스박스채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냉장고를 털어라. 그래서 보통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집에서 먹는 것들을 냉동고라든지 냉장고에 있는 걸 다 해가지고 거기서 다 먹는 게 아무래도 되게 순환이 되니까, 음식이. 그래서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모르신다 그러면 네이버에다 이 캠핑 간편식, 캠핑 음식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쳐보시면 여러 가지 뭐 소스라든지 즉석에서 드실 수 있는 밀키트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드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 장보기. 이게 저희 이제 거의 저희 애들이 지금은 한 중학교 3학년 막 이런데요. 중학생들이 다. 근데 요거 이제 아기 때 이렇게 캠핑을 다녔을 때 이제 마트를 가요. 마트를 가면은 이제 내일 캠핑을 가는데 마트 가서 이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아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새우도 사야지, 오징어도 사야지 막 사게 돼요. 근데 막상 사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사시면 이거를 다 드실 수 있을까요? 못 드세요. 보통 반 드시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캠핑장 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마트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좀 체계적으로 딱 적어가지고 메뉴라든지 해보시면 아무래도 이게 좀 절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이것도 해 먹어야지, 이것도 해 먹어야지,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못 드세요. 네. 보통 보시면 해서 꽉꽉 채워가지고 다니시는데 어우 저도 많이 남겨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가면 꼭 가져가야 하는 국민 캠핑 먹거리는 라면하고 삼겹살이에요. 제가 캠핑 초보 때 야 저는 이제 화로 때를 안 가져가려고 안 가져가. 그래서 뭐 먹지? 하고 이제 뭐 간단하게 먹자라고 했어요. 캠핑 초보 때. 근데 거의 이제 캠핑장에서 한 5시 정도 되잖아요. 막 이제 불이 막 피더니 고기 굽는 냄새가 전체 다 진동해요. 100팀이 있다 그 캠핑장. 그럼 거짓말 안 하고 95팀 정도는 다 이제 고기를 구워 드시는 거야. 뭐 바베큐에 드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캠핑 요리를 바베큐를 삼겹살 안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냄새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부터는 꼭 먹게 되더라고요. 분위기 환경이. 예. 그리고 또 라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라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보니까 야 캠핑 가서 제일 좋은 점이 뭐야? 그러니까 저희는 라면 엄마가 라면 먹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애들이. 그다음에 보시면은 또 과자 같은 경우도 이제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과자 같은 것도 야 뭐 인터넷도 마음대로 해. 그때는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라면 좋아하고 과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캠핑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보시면 되고 해서 꼭 가져가야 될 것은 어떤 거라고요? 그 라면은 기본으로 가져가실 거고 삼겹살 꼭 가져가셔서 저녁 때 꼭 드세요. 그냥 안 드시면은 어쩔 수 없이 드시고 싶어 드실 거예요. 네. 캠핑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네.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참치 캔이라든지 소세지, 새우, 어묵, 마른 오징어 등등 많은 것들이 이제 있죠. 근데 이거를 다 드실 수 있을까요? 다 못 드세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캠핑처 육류 판매 동향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성수기 때는 어떻게 아무래도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게 됐어요. 점점 오르고 비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사갈 수 없다 해서 보통 7월, 8월달 휴가철을 비롯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가장 많이 이게 비싸지더라고요. 보시면 되고 자, 간단하게 캠핑처 육류 판매 동향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캠핑 요리의 특징 무엇일까요? 자, 캠핑 요리의 특징은 일단은 첫 번째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빠르게. 네. 캠핑장을 가셨는데 어떻게? 나는 뭘 만들어야 돼. 근데 캠핑 요리 만든다고 2시간 3시간 동안 그거만 잡고 있으시면 캠핑을 왜 가셨어요? 캠핑 가셔서 요리하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캠핑 하시면서 어떻게 힐링도 하고 즐기셔야 되는데 요리 준비하시는 데서 2-3시간 걸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캠핑 요리는. 그리고 캠핑 요리는 즉흥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아까도 이제 나초 피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초 피자는 뭐 먹지? 근데 딱 보니까 참치 캔이 있어요. 그리고 나초가 있고 치즈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창의적으로 피자를 해 먹자. 그래서 토치로 지져 가지고 어떻게 피자를 녹이는 거죠. 네, 치즈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아이스박스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지? 조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캠핑 요리를 잘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특별한 도구를 사용한다. 캠핑 요리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도구가 있는지 그거는 뭐 이제 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캠핑 요리의 특징을 한번 보셨고요. 자, 그러면 캠핑 요리의 도구를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뭘까요? 여기 이제 화롯대예요. 화롯대고 여기 이제 삼각대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거를 드시는데 여기 주철이에요. 주철.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뭐 오븐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 뭐 빵도 구워 드실 수도 있고 뭘 또 드실 수 있을까요? 바베큐도 해 드실 수도 있고 가지고 화롯대에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러니까 여기 한 5년 전 4, 5년 전까지는 이렇게 해 드셨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해 드세요. 왜냐? 캠핑 요리에 음식 재료들이 너무나 잘 나오고 이 장비들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서 음식 같은 거 이걸 또 닦으셔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시더라고요. 요 정도는 이제 많이 이제 한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컨셉은.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버너죠. 네, 캠핑 버너고요. 그리고 뭘까요? 꼬치. 그 다음에 요건 철판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이용해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캠핑에 대해서. 그래서 다양한 캠핑 요리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요리를 해 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불을 쓰셔야 되잖아요. 불을 쓰시는데 제가 이제 코베아 쇼핑몰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다양하게 버너들이 다양하게 많죠. 이 버너들이 각각의 나는 어떤 스타일로 캠핑하지? 각각의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버너는 무엇일까? 이런 것도 어떻게 찾아보는 것도 초보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장비를 어떻게 이용을 하지? 괜히 어떻게 한번 잘못 사시면은 또 사셔야 되잖아요. 돈이 2배로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쓰고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양한 캠핑 용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버너 위주로 제가 이제 불을 써야 되니까 요리를 하시려면 그래서 버너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툭버너는 뭘까요? 쉽게 말해서 버너가 하나, 두 개, 불이 2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툭버너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이제 뒷장에서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테이블 버너는 쉽게 말해서 테이블 안에 버너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버너. 이것도 어떻게 하시다 보면 되게 편하시겠죠. 테이블 버너. 그다음에 이런 건 화롯대고, 그다음에 얘는 보통 이제 구이바다라고 이제 많이 불러요. 그다음에 이거는 해바라기 버너. 해바라기 버너는 LPG 가스통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리들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고요. 그다음에 원버너는 그냥 작은 거. 그다음에 뭐 R5 마스터 뭐 이렇게 나오고요. 강연 버너.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시는 게 뭘까요? 브루스타죠. 이렇게 브루스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버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이바다라고 이제 많이 불리워져요. 해가지고 요거는 뭐 3웨이 올인원 해가지고 코베아 제품인데 코베아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한 10종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구이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버너 한 가지로 다 가능하다. 그래서 맞는 버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맞는 캠핑.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이바다. 요거는 제드 제품이에요. 제드 제품인데 요 제품은 뭐냐면 이렇게 보통 이제 캠핑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요거 이제 실패할 확률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방까지 요즘은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딱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들고 다니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펜이 있어요. 펜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보시면 이제 가스, 그죠? 가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탄가스를 집어 넣으시면 불이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제일 처음에 냄비가 있어요. 냄비가 있는데 나는 이 냄비 가지고 뭐해 드실 거예요? 삼겹살을 구워 드실 거예요. 그러면 후라이팬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여기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있어가지고 삼겹살 하시다 보면 어때? 기름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져야 되고 해서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다. 요거 가지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닫아주시면은 찌개를 끓여 드실 수 있다. 라면을 끓여 드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닫아주신 후에 뚜껑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쓰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이제 쓰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냄비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프라이팬, 냄비 역할, 그 다음에 삼겹살 구이판까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나는 여기다 냄비를 얹고 싶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냄비가 지금 없으니까 냄비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냥 다른 냄비를 얹어가면 불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런 판이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건 뭘까요? 이렇게 해서 놓으면 직화구이 같은 거, 꼬치 같은 거 구워 드실 수 있는 거죠. 불을 피셔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불이 이제 막혀지기 때문에 열이 옆으로 와요. 그래서 꼬치 같은 거 구워 드시는 거예요. 쫙 얹어 놓으시고. 고기도 구워 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드실 수가 있고, 보시면은 여기는 고기판도 다시 그러니까 양념 갈비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구워서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다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큰 냄비 역할까지 하시기 때문에 냄비가 어떻게 하나를 안 가지고 다니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거는 2, 3인용, 그 다음에 4인용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더 커요. 사이즈가.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에 맞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제일 먼저 실패하지 않으려면 구이바다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집에서도 이제 다 쓰실 수가 있으시니까 구이바다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한번 보시고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제품들이. 그래서 구이바다가 요런 거였다. 유용하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초보 캠핑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실패하지 않는 그런 코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이블 버너. 테이블 버너는 쉽게 말해서 이 테이블 안에 쏙 들어가요. 저게. 테이블 안에, 그러니까 요런 테이블도 다 판매를 해요. 근데 그래서 요게 테이블 버너인데 보통 원버너 플레이트라고 해요. 원버너 플레이트. 가지고 원버너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요 안에다 어떻게 테이블 안에다 다리를 쏙 빼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으시면은 딱 맞는 사이즈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고 테이블에 안 집어넣으신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얹어놓고 쓰실 수 있는 게 테이블 버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테이블 버너는 이 규격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안에 쏙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도 이제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실 때 나한테 맞는 용도는 무엇일까? 라고 해가지고 테이블 버너도 눈여겨서 많이 보시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또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화롯대. 화롯대는 뭘까요? 장작불 피우시는 거죠. 그래서 화롯대. 또 화롯대도 어떻게? 직화 구입이 가능하고 장작불을 이용해가지고 불멍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캠핑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불을 피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불멍하신 다음에 참나무로 장작을 피우시다가 어느 정도 불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숯이 돼버리면 거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 드시거나 요리를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롯대를 이용해가지고, 불멍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걸 하신다면 이게 어때요? 끓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다 끄셔야 돼요. 가지고 그런 또 단점도 있고, 등등 보시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무엇인지 보시면 돼요. 투버너라고 있어요. 이 투버너 같은 경우는 보통 요런 종류의 애들을 투버너라고 해요. 투버너.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버너가. 하나, 둘. 그래서 보통 우리 아내분들이, 여성분들이 캠핑 가서 뭐 했는지? 근데 나는
하나는 밥도 해야 돼, 하나도 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불은 두 개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보통 여성분들이 투버너를 가장 선호를 하세요. 한 번에 요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버너.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투버너인데 종류가 또 이제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요 밑에 보시면 이게 호수형이에요. 호수형. 이게 호수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로 어떻게 가스를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화력은 아마 얘가 더 세요. 호스형이. 왜 그러냐? 이 가스를 바로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가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럼 여기 공기층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못 쫓아온다는 거죠. 나중에는. 근데 호스형은 집어서 넣으실 때면 이게 뒤집어 놓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화력이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보통 구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호스형을 구매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가 있어요. 화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보실 때 또 두 가지 불이 있어가지고 투버너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밥도 하고 찌개도 하고 동시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투버너 많이 이제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캠핑장 하신다고 보시면 액출형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액출형. 액출형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가스를 집어 넣으시는데 저렇게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액출형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네이버 지식 백과에다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장착하여 액체 상태 그대로 연료관을 통해 화호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화가스가 기화할 때 발생된 에너지 냉각작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 가스버너에 비해 동계의 사용이 조금 더 편하고 긴 시간 동안 일정한 화력이 필요한 요리를 만들 적합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끼시면은 어떻게 해요? 이 안에 공기층이 생기잖아요. 공기층이 비었으니까 공기층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갈 때 여기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공기층이 없이 바로 쭉쭉쭉 나오니까 그 화력이 더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액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뻔에 끼실 때 얘네도 이렇게 끼시는 이게 있어요. 액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낄 수 있게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액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액출형은 쉽게 말해서 이소가스를 뒤집어서 넣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보시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이소가스예요. 이소가스고 얘네는 이제 그냥 보시면 길쭉이라고 해야죠. 일반 부탄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요렇게 보면 나사형이에요. 여기가 나사형이라서 보통 여기가 앞놈, 순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요것들을 돌려주시면은 여기에 꼭 끼게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마트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니까 나사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나와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이제 뒤집어 놓는 거는 액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스형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반드시 여기 보시면 가스통을 바로 세워서 그릇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약 3, 4분 예열을 통해 가스를 뒤집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액출 사용하시거나 예열된 상태에서 하시면은 액상에가 노출되어 사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심하게 보시고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야외에서 이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해바라기 버너. 해바라기 버너가 뭘까요? 해바라기 버너. 쉽게 말해서 제일 화력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해바라기 버너. 그리고 우리가 LPG 가스통이 있으시죠? LPG 가스통. 연료가 LPG 가스통을 쓰시는 게 해바라기 버너라고 보시면 돼요. LPG 가스통. 근데 이게 LPG 가스통이에요. 근데 어떻게? 화력이 좋아요. 화력이 좋아요. 그리고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우리가 보통 LPG 가스통은 일반적으로 한 이만한 거 쓰시잖아요. 그죠?
큰 것들은 업소용은 더 크고. 근데 LPG 가스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셔야 돼요. 다 쓰신 다음에. 그래서 되게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살고 있는 동네에 LPG 가스 충전소가 있다 없다 그걸 먼저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네 없어. 내가 시켜서 노원구에 사는데 없어가지고 LPG 가스 충전소를 찾으러 어떻게 의정부까지 갔어요. 포천까지 갔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 가는 기름값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GS 칼텍스에서 보통 택시들 LPG 자동차에 집어넣는 주유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충전이 되시는지 알아요. 보통 초보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LPG 충전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스 차들 있죠. LPG 가스차. 요런 류의 기계에서 다 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는 데가 있는데 지역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LPG 가스 충전 소를 먼저 우리 동네에 있다 없다 그걸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번거롭게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충전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들 안 쓰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LPG 가스 통이 있어요. LPG 가스 통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보시면 LPG 가스 검사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5년, 뭐 10년 뭐 이렇게 쓰면 검사 몇 년까지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럼 유효기간이 딱 지났어요. 그럼 검사를 또 맡아야 돼요.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 검사를 맡으려고 그걸 보내잖아요.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요 가스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스통을 하나 더 사시는 게 더 싸게 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불은 센데 조금 더 비효율적이다. 조금 더 번거롭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캠핑 하시는데 캠퍼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이제 다 가지고 다니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리들이에요. 그리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뭘까요? 저희도 이제 캠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테이블을 갖다 놓고 요 그리들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드신다는 거죠. 그리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지금 보시는 게 요게 그리들이에요. 이 자체가 이 그리들이고 이 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마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마솥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저걸 드시는 거죠. 고기를 구워 드시는 거죠. 이 안에서. 네. 고기를 구워 드시는데 이렇게 있으시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촬영이 좋은 버너가 필요한데 이게 키 높이가 커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강연 번호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싸줘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 그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소뚜껑 후라이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여기다 이제 보통 삼겹살 꺼드세요. 삼겹살을 꺼드시는데, 꺼드시다가 이제 그거를 닦지 않고, 여기다 김치 썰어가지고 밥도 볶아 드시고, 뭐 닭갈비를 볶아 드시면 밥 볶아 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닦으실 때는 물을 살짝 부신 다음에 긁어내시는 거예요. 긁어내신 다음에 싹 그냥 키친타올로 한번 싹 닦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를 이제 하실 때마다 계속 가서 개수대 가서 닦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한 번에 이제 그래서 맨 나중에 이제 요리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집에 갈 때 한번 닦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는 물을 부어가지고 살짝 끓여가지고 여기서 닦으세요.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보시면 또 이제 그리들을 이제 요리를 했다라고 하시면 이런 프라이팬, 로치팬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세요. 로치팬이라는 건 뭘까요? 철로 된 프라이팬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치팬을 이용해가지고 캠핑장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하시고 보시면은 화롯대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그리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드셨어요. 로치팬을 이용해가지고 그다음에 화롯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되게 맛있겠죠. 요리들이. 그래서 로치팬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판에서 드시는 이 고기가 또 맛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옆에다 놓으시고 보통
뭐 밥도 꼭 볶아 드시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4명 정도 이렇게 불로 앉아가지고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필요하시는데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드를 하나 사시려면은 이 버너를 하나 사셔야 되잖아요. 이 버너가 요거는 그러니까 요 버너는 스노피크 버너인데 강연 버너라고 하는데 정가는 한 40만 원대예요. 요 버너 하나가. 근데 지금은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직구로 한 7, 80만 원. 그만큼 올렸어요. 미친 거죠, 그죠? 네. 근데 요거 말고도 이제 미니웍스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몇 군데에서 요런 버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20만 원대, 뭐 10만 원대에서 종류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비싼 게 그만큼 어떻게 비싼 값어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강력 버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산 있어요. 대륙에 실수해가지고 6만 원짜리나 7만 원짜리 그런 거 이제 사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 사시면은 제가 이제 주위에서 봤는데 100% 어떻게 몇 번 쓰다가 다 망가져요. AS도 못 받아. 버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브랜드 자체가 있는 거 AS를 이제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구매를 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그리들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다 해서 그리들 하나 가지고 다양하게 재미있는 캠핑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리들이 뭐 이렇게 커요? 이런 거 말고 또 딴 거 없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제가 미니 그리들이라고 있어요. 미니 그리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도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미니 그리들. 그래가지고 이쁘죠? 네. 이렇게 가지고 집에서 꺼 드셔도 삼겹살 꺼 드셔도 되고 소고기 꺼 드셔도 되고 미니 그리들.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미니 그리들 말고도 어떻게 조금 더 큰 애들. 근데 얘네는 그리들인데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받침대가 없죠. 보시면 받침대가 없이 이렇게 브루스타 위에다 얹어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리들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 컨셉이 아니라 이 컨셉으로 가야지 라고 해서 이 컨셉으로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없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무늬가 있어가지고 이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그리드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캠핑 요리를 하실 수도 있고, 자, 보시면 요런 후라이팬, 보통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리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버너를 이용을 안 하고 장작불에다 이 그리들을 얹어가지고 여기다 장작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딱 봤을 때는 와 멋있다. 와 근데 보기에는 멋있어요. 근데 막상 드시고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닦으셔야 되잖아요. 이 끓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사용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리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통 초창기에 페트로막스 그리들이 있어요. 독일 건데 이게 막 나오니까 또 그림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화롯대에다 쫙 해서 드시는 거 멋있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캠퍼님들이 드셨는데 어떻게 닦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화롯대에다 장작불 펴놓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이렇게 이제 가스불로 많이 옮겨갔어요. 관리하시기 편하시게. 네. 보시면 되고 이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구매를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코팅이 된 것도 있어요. 여기가 코팅이 된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강철 미세로 된 게 있는데 크게 뭐 코팅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반질반질 해가지고 그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런 코팅 후라이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강철로 무쇠 쓰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무쇠 쓰셨잖아요. 한번 닦으신 다음에 여기다 양파 있죠. 양파를 하나 정도 막 이제 썰어가지고 여기다 기름을 집어넣고 계속 볶으세요. 그래서 양파가 다 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 위에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기를 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다 하셨다 하시면은 항상 그냥 식용유를 이렇게 조금 더 어떻게 묻혀놓으세요. 키친타올로. 그렇게 안 묻혀놓으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강철이기 때문에 무쇠를 해서 녹이 슬어요. 녹이 슬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 넣어가지고 한번 닦아가지고 또 쓰시면 돼요. 녹 쓴다고 이게 막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쓰시고 나시면 식용유를 한번 발라 놓으시면 녹이 안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들도 이런 식으로 다리가 없는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캠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답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캠핑에 의해서 나한테 맞는 캠핑 장비가 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요. 또 얘네 같은 경우는 장작에다 하니까 불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불 조절. 그래가지고 막 다 태워먹는 수도 있어요.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리드를 샀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지? 강연번호가 필요해요. 이거는 똑같은 건데 강연번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해바라기 번호는 뭐예요? LPG 가스통을 이용해가지고 쓰는 거고, 이게 해바라기 번호는 여기 보시면 LPG 가스통 해바라기 번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바라기 번호는 LPG 가스통을 사신 다음에 사시고 요거는 따로 사셔야 돼요. 따로 사신 다음에 여기다가 가스통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쓰시는데, 요렇게 해서 LPG 조그만 거 쓰셔가지고 같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드에 보시면 강력번호를 이렇게 사셔가지고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강력번호도 어떻게 다리가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현존하는 이제 가장 센 화력이 좋은 그런 버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드를 사용하실 때는 이소가스를 사용해야 되고 화력이 강하고 강연 버너를 사용하게 되더라. 그래서 가격은 비싼 거는 보통 한 40만 원 정도, 20만 원대, 10만 원대 가격의 차이는 조금 갭이 있고, 보통 한 10만 원 밑에 중국산 애들은 웬만하면 안 사시는 게 좋다라고 되면 AS 할 데가 없어요. 어떠면 또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은 종로 어디 가서 했는데 또 해놨는데 2, 3만 원 주고 고쳤어요. 근데 또 고장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승진 나가지고 아이씨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사실 때 캠핑 장비를 사실 때는 AS가 완벽히 되는 그런 제품들을 사시는 게 가장 유효하다,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원버너는 뭘까요? 원버너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버너예요. 이런 버너인데, 이렇게 원버너인데 여기다 가스를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이시면 돼요. 여기다 불을 붙이는 게 이거죠? 이게 원버너라고 보시면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조그맣게 사용할 수 있는 버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원버너인데 아까 보시면 뭐가 있어요? 호스형이 있어요. 원버너 똑같은 건데 어떻게? 이거는 호스형이에요. 호스형, 그죠? 호스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소가스. 얘네들은 이소가스라고 부르고요. 나사형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오셔가지고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호스형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조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요 밑에 가스통이 어떻게 지지를 해주잖아요.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얘가 조금 더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라고 해가지고 이게 호스형이 있고 그냥 일반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스형의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장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기 들어가는 기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 부분이 조금 더 비싸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원버너라는 게 있어요. 이제 경량버너. 이 경량버너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저런 식인데 이만해요. 경량버너. 이만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냐면 이제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막 이런 거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배낭에다 이제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무게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주먹거리 되는 거.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산에 가서 뭐 드시면은 어떻게 그것도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드시는데 뭐 드시겠어요? 라면 하나 정도 끓여 드시고 뭐 소고기 정도 구워 드실
없거든요. 거기서 뭐 삼계탕을 뭐 해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보시면 용량 버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해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액터라는 게 있어요. 리액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리액터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현존하는 제일 비싼 제품 MSR 리액터라는 게 있는데 저게 한 40만 원 이상 돼요. 리액터라는 것은 뭘까요? 보시면 여기서 이 버너가 있죠. 버너가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여기서 쉽게 해서 물을 끓여 드실 수 있는 냄비라고 보시면 돼요. 호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하고 집어 넣었을 때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넣으면은 자 그림에서 보시면 산에 가시는 분들이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더 빨리 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체로. 그래서 보통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이런 형태의 그거. 그래서 이런 형태가 리액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가져가셔가지고 햇반 같은 거 어떻게 햇반 같은 게 이게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데워서 드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액터라는 것은 여기가 어떻게 바람이 불어도 바람의 영향 없이 바로 물을 끓일 수 있는 게 리액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산 지역의 강한 바람과 낮은 온도에서도 어떻게 화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가스 효율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다 드시면 이 리액터 가지고도 이 불을 요런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다 저걸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냄비 같은 거 얹어가지고 또 드실 수도 있거든요. 요게 화력이. 그래서 리액터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또 리액터가 뭐지?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바람의 영향 없이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보통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산에서 많이 드신다. 가격은 좀 비싼 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40만원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코베아 제품은 요거는 보시면은 한 10만원대, 한 18만 9천원, 그 정도 가격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얘는 조금 저렴해서 좀 대중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퍼서 프라이팬에 퍼서 드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네, 캠핑을 시작을 하시는데 버너를 뭐 사지? 이렇게 되게 많아요. 버너 되게 많은데 뭐 사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처음에 이것저것 사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그냥 브루스타 가지고 가세요. 가장 무난해요. 뭐 누구를 보여주려는 건 아니에요. 캠핑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다 보니까 이제 장비가 이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캠핑의 맛을 좀 알게 되면 캠핑은 장비빨이 해가지고 좀 남을 의식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 정도는 써야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는데, 처음부터 일단 캠핑 한번 접해보고 내가 캠핑장에 가니까 내 집에 있는 브루스타를 쓰니까 어떻게 좋더라, 쓸만하더라, 브루스타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뭐 하나가 더 필요하더라 하면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뭐 이거를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이것도 뭐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됐고요. 일단 한번 겪어보신 다음에 그때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루스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거는 코베아의 큐브라는 브루스타예요. 브루스타인데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별도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옆에 끼는 거 있잖아, 나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스티커 같은 것도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캠핑이란 게.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꾸민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꾸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브루스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이게 쓰는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거는 약간 미니멀하죠. 좀 작죠. 네. 가스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쓰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쓰시는데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브루스타, 네.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다니셔도 캠핑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스 어댑터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가스 어댑터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데 이 가스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나사식으로 여기가 나사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소가스 나사식으로만 얘는 연료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트에서도 안 팔아요. 마트에서 팔긴 파는데 이게 구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대중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나 이거 샀던데 이걸 쓰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마트 가면 이렇게 길쭉한 부탄가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나 이거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얘는 이게 나사식으로 돼 있죠. 얘는 이게 안 맞죠. 그죠? 그랬을 때는 가스 어댑터가 있어요. 가스 어댑터가 뭐지? 라고 하시면은 요런 게 이제 가스 어댑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어떻게 이소가스가 아닌 부탄가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보통 한 5,000원에서 뭐 비싼 건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여기 나사식이니까 똑같이 나사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고 왜 안 될까요? 됐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탄가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부탄가스는 대중적으로 많이들 슈퍼에서나 마트에서 많이 파시니까 그러면 나는 이소가스가 아닌 이 부탄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해도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 어댑터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도 어떻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시다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이소가스를 이용하는데 부탄 가스 어댑터를 집어넣으시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이 부탄가스를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소가스와 부탄가스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통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게 이소가스인데요. 이소가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세다, 더 좋다, 연료가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효율이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길쭉한 것들을 부탄가스라고 하는데, 부탄가스는 얘보다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왔어요. 이소가스는 보통 70%, 90%의 이소프로판 가스고, 그 다음에 30에서 10%의 부탄가스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부탄가스 역시 성분은 비슷하지만 성분의 차이로 인해 비등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런 부탄가스를 쓰시면은 이게 어떻게 잘 안 나오고 불이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보통 요런 나사형으로 된 이소가스를 이제 많이 쓰시는 게 나으실 거고요. 이소가스.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크게 상관없어요. 부탄가스 쓰시는 게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세요. 비등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비등점은 마이너스 11도에서도 불이 잘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부탄가스는 0.4도, 그래서 영하 1도 정도 되면은 어떻게 점화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화가 잘 되냐 안 되냐, 겨울에는 이소가스를 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 어댑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또 있어요, 뭐. 제가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요런 애들이 어떻게 다 남았어. 조금씩 남았어요. 조금씩 남았어. 뭐 어떻게? 나는 얘를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 옮겨주고 싶어. 가스를. 그래서 하나에다 다 모아주고 싶어요, 가스를. 어떡하지? 어떡할까요? 저기 무슨 가스 세이버라고 있죠? 가스 세이버. 요게 이제 가스 세이버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애를 어떻게, 나는 이쪽에다 다 모아. 그러니까 짜잘하게 있는 애들을 학교에다 다 모으고 싶어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면 이걸 열어주세요. 그럼 얘가 조금씩 이렇게 가스가 이쪽으로 모아지는 역할을 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스 세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넣으시는데 저기 보면은 이제 이소가스가 제일 비싸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소가스 요만한 애가 요게 이제 450g에서 500g인데 요거 5,000원 정도 해요. 요게 5,000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얘는 230g짜리예요. 230g짜리. 얘는 3,500원 정도 해요. 3,500원 정도 하면 230g이 우리가 마트에서 가면은 어떻게? 마트에서 가면 요런 애 한 4개 정도 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 어떻게 부탄가스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을까? 그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싼 애들을 여기다 집어서 쓸 거야. 가능해요, 이제. 저 그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 가스 세이버에다 그래서 집어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실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많이들 그러니까 이 길쭉한 부탄가스를 사용을 하시면서 저걸 많이 사용하세요. 그 안에다 여기다 부탄가스 집어넣어서 쓰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하셔야 돼요. 사용하실 때. 이게 캠핑이라는 게 참 손이 많이 가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이렇게 즐기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리고 길쭉한 애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싼 연료를 이 통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계속 쓰시다 보면 이것도 이제 원가 절감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면 지가 뭐 30분, 40분 되면 이렇게 여기가 무거워져요. 여기 가벼워지고. 그래서 오늘 가스 세이버도 있고, 네. 가스 세이버. 그 다음에 또 뭐 배우셨어요? 가스 어댑터.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다 팔아요. 판매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양한 이제 캠핑 요리를 하시는데, 보통 캠핑 요리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더치 오븐이에요. 더치 오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주철이에요. 네, 주철로 해서 가마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다 어떤 요리를 하시냐면, 통삼겹살을 이렇게 해서 구우실 수도 있어요. 랑에다 넣으면 기름기가 다 빠져요. 그리고 여기도 빵도 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아예 통닭이죠. 닭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름기가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에다 열이 밑으로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숯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위에다 얹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열이 어떻게 서로 위에까지 다 순환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익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나는 오리지널 캠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캠핑에 대한 감성이죠. 이런 거는 집에서 못 해 드시잖아요. 이렇게 꾸며놓고 이런 거 즐기시는 분도 계세요. 보시면 어때요? 맛있겠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 캠핑 요리라는 것은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캠핑 요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나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거기서 어떤 요리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캠핑 요리도 일종의 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닭 2마리만 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딴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로치팬 말씀드렸고요. 자, 보통 이제 캠핑장에서 빠질 수 없는 거, 아이들 좋아하는 거. 좀 내가 캠핑장 다녔다 해서 좀 사진 좀 찍는다 그러면 좀 막 있어 보이게 니네 여기 갔다 왔구나 하면 꼬치가 제일 만만해요. 꼬치. 그래서 요런 꼬치를 사셔가지고 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구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꼬치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꼬치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요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또 이제 빨리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유용한 캠핑 주방용품 중에서 이제 계란 보관 케이스도 있어요. 캠핑장 가시면 어떻게? 계란도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캠핑 매장에 캠핑 용품 파는 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계란 보관 케이스. 뭐 싼 거는 1,500원에서 뭐 한 3,000원, 4,000원 정도 가지고 이런 것도 있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방용품 이런 것들은 요거 뭘까요? 그렇죠. 예, 양념. 그래서 양념을 여기 다 넣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탕, 뭐 소금, 뭐 등등. 근데 요즘은 근데 보통 식재료들이 좋아져가지고 뭐 밀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소스도 뭐 닭만 사가지고 가면 어떻게 닭볶음탕 소스가 따로 팔잖아요. 그거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양념을 이렇게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너무 음식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요런 양념통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분은 어떻게? 요분은 되게 알뜰하시죠? 요거 애기들 키우시면 어떻게? 병원 끝나가죠. 이거 집에 널렸죠. 린스, 샴푸, 주방세제. 딱 뭐 한 두세 끼 정도 쓸 양만. 딱 마요네즈, 식용유 요런 식으로도 이렇게 딱 활용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것. 이제 캠핑장 가셨어. 이렇게 음식 재료들이 남았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 하러 가야 되겠죠. 어떻게 설거지 할까요? 뭐에다 넣고 갈까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요 그림에 있는 거 똑같은 걸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볼까요? 자, 캠핑장에 갔는데 가면은 여기에다 뭐 집어넣을까요? 뭐 퐁퐁, 세제, 그다음에 수세미 여기다 딱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뭐 설거지 할 것들을 이제 여기다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거지 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여기다 이게 들고 어떻게 음식 다 이제 먹은 거 설거지 하러 간다 하면 이렇게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개수대 가셔가지고 설거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거지만 뭐 10,000원에서 뭐 비싼 건 뭐 20,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거 꼭 사셔야 된다는 거죠. 캠핑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이렇게 캠핑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을 많이 시키세요. 아셨죠? 여성분들 많이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지금 이게 설거지 해가지고 지금 가시는 거야. 네. 설거지 해서 다 가셨어. 그럼 저 설거지 어디다 놔야 될까요? 네? 어디다? 여기 뭐 있죠? 여기 못 가요. 네? 이렇게 캠핑장 가시면은 이렇게 뭐 하나씩 다 이렇게 무슨 망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여기도 뭐 생선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다 달려 있는데요. 보시면 그죠? 여기도 있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이렇게 하나씩인데 설거지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식기 건조망이에요. 가지고 여기다 뒤집어서 놓으시면 어떻게 물기가 다 빠져가지고 금방 마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꼭대기에는 뭐 기주품 같은 거 올려놔도 돼요. 차키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 넣어놔도 되고 그래서 요렇게 하나씩 다 알려져 있다. 요건 필수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해요. 캠핑장에서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죠. 건조망 있고 설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초보 캠핑 분들은 하나씩 꼭 사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캠핑에 꼭 이제 사셔야 될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캠핑장 가셔가지고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어떻게 100팀이 왔다 캠핑장에 95팀은 다 하룻대에 불 붙여놓은 다음에 삼겹살을 꺼 드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룻대는 꼭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캠핑에 꼭 불멍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캠핑장에서만 어떻게 유일하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불법이 아닌 불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캠핑장에서. 지금 막 산에서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캠핑장에서는 불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 불놀이를 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에서 하룻대도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룻대 불 붙이는 법은 뭐 크게 적어 없는데 이렇게 무슨 뭐 과자, 그러니까 TV에 많이 나와요. 이제 과자 같은 거, 포테이토 칩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불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그 휘지 있죠. 그 휘지를 막 하신 다음에 식용유 있죠. 그래서 식용유를 부으신 다음에 넣고 장작한 다음에 불을 붙이시면 금방 잘 붙는데요. 그거 있고 또 뭐 요즘 손소독제 있죠. 손소독제를 휘지에다 해가지고 거기다 같이 부으신대요. 그 다음에 장작 놓으시고 하시면 그게 알코올 성분이 내서 불이 또 잘 붙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되고, 이게 토치로 이렇게 막 불 붙이는데 잘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장작이 물 먹은 장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먹어가지고 불이 잘 안 붙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작 불 붙이는 법은 제가 퀴즈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어떤 거? 식용유를 흠뻑 젖어가지고 불을 붙이시면 더 빨리 잘 붙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캠핑장 가시면 저녁에는 어떻게 애들은 이 안에서 알아서 놀고 요 맛에 이제 캠핑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보시면 이렇게 가지고 즐겁게 캠핑을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하시는데 제가 이건 뭐냐면 이제 캠핑 지금도 이제 저녁에 불 붙인다고 하더라도 추워요. 그러면 요게 이제 화로 때 화로 불 붙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추우니까 요 밑에다 요건 뭐예요? 호일이죠. 호일에다 요건 숯이잖아요. 숯을 요렇게 해가지고 의자 밑에다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궁뎅이 어떻게 뜨끈뜨끈해요. 여성분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뜨끈뜨끈해가지고 금방 이게 네? 효능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죠? 호일에다 이렇게 숯을 넣어가지고 의자 밑에다 놓으시면 따끈따끈하게 앉으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다. 따뜻하다. 이것도 그냥 캠핑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데 저는 이제 그래요. 캠핑장에 가실 때는 뭐 새 옷, 새 신발, 아끼고 좋은 것들은 어떻게 신거나 입지 말자. 그냥 평상시에 그냥 가장 뭐랄까 더티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막 찢어져도 되는 거 이런 거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뭐 캠핑장 가신다고 새거 그냥 막 등산 가시듯이 그런 비싼 아웃도어 의류 그런 거 절대 가져가시지 마시고 보시면 이게 보통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불을 피우면 다 모여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잠바 이게 다 흔적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쓱 닿는데 구멍이 뽕뽕뽕뽕. 아주 우리 와이프도 백화점 가서 이거 수선 몇 번 했거든요. 저희 딸내미 이러면서 진영한테 뒤지게 맞췄어요. 이거는 저예요. 저 뒤에. 이게 저녁에 모르는데 밤에 안 보여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뽕뽕뽕 났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신발도 이렇게 뽕뽕 나요. 그리고 뭐 이거 보세요. 텐트도. 그러니까 불놀이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닥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옷, 너무 새 거, 아끼는 거는 웬만하면은 안 입고 안 신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가셔가지고 캠핑하시는 게 즐겁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떡하세요? 힐링하러 가셨는데. 캠핑 요리가 가진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캠핑 요리의 매력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캠핑 요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캠핑 요리라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별거 없어요. 밖에서 하는 요리가 캠핑 요리다. 그리고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밖에서 하는 요리가 캠핑 요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 요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캠핑 가셔가지고 맛있는 캠핑 요리를 해보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 요리를 한번 나중에 이제 캠핑 초보지만 이제 캠핑 이제 고수가 되시면은 그때 한번 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캠핑 요리의 핵심은 일단은 쉬워야 돼요. 손 씻고 아니면 미리미리 집에서 다 준비를 하세요. 하다못해 뭐 상추라든지 이런 야채까지 다 닦아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캠핑장에서 딱 할 수 있게끔만 금방금방 쉽게 할 수 있게끔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가족 모두가 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요리가 캠핑 요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 아빠만 드실 수가 애들은 못 먹어. 그러면 그게 캠핑 요리는 거의 빵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22년도 이제 캠핑 먹거리 트렌드라는 것은 요즘에는 보통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음식도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 미리미리 많이 사세요. 우리가 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배달도 많이 해가지고 배달 음식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편하게 드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밖에 또 안 나가고 편하게. 캠핑장에서도 어떻게 편안하게 드시기 위해서 시간도 어떻게 너무 먹는데 만드는데 집중을 안 하려고 여기 보시면 요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반조리 식품을 찾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이제 편의성이라든지 간편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캠핑 요리 쪽도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밀키트 제품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캠핑 가서 뭐 먹지? 라면 드셔야 된다, 삼겹살 드셔야 된다, 소세지 드셔야 된다. 그리고 시간 절약이라든지 맛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캠핑 밀키트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싸가지고 가시면은 어떻게 오히려 불만 붙이면 요리가 가능하니까 좀 편안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드시잖아요. 드실 때 인근에 뭐 감자탕집이라든지 뭐 설렁탕 이런 거 뭐 2인분, 3인분 미리 포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세요. 해장국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한 끼는 난 그렇게 드실 거야. 한 끼는 그냥 밀키트 하나 사가지고 할 거야. 한 끼는 뭐 삼겹살 구워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렇게 생각보다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요리 하나 하시는데 뭐 거기서 뭐 닭 모가지 비틀듯이 뭐 닭 잡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을 거기서 그거 요리하는데 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 시간을 줄이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캠핑의 목적은 뭐예요? 쉬러 가시는 거잖아요. 놀으셔야지. 그냥 거기 가서 요리하시면 어떡하세요? 그러니까 시간 같은 걸 다 줄이는 이런 밀키트라든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 물론 맛있게도 드셔야 되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밀키트도 어떻게 요즘에는 이쁘게 나와요. 그죠? 다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 저도 이제 밀키트를 하나 뭐 부대찌개를 하신다 그러면 보통 부대찌개 밀키트를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거기에다 뭐 다시다 조금, 고춧가루 조금, 그 다음에 김치 조금 더 가지고 조금씩 더 쓸어서 두부라든지 이런 거 재료를 조금 더 쓸어가지고 거기다 믹스를 해가지고 이게 2인분이면 한 4인분 양으로 해가지고 드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더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이런 밀키트 하나도 제대로 잘 나온다라고 맛도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리가 쉬워질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최근 요리의 대세가 이런 식으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게 최근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주군 같은 경우는 캠핑장 밀키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주군에 있는 캠핑장들은 부릉 배달 시작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배달까지 해줘요. 성주군 캠핑장에서 미리 하시면서 A세트, B세트 친환경으로 주문 방법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키트 배달 서비스까지 한다 해서 2022년 캠핑의 먹거리 트렌드, 캠핑 음식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밀키트를 이용한 간편 음식이 대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캠핑 요리의 트렌드, 모디슈머라고 있어요. 모디슈머. 그래서 모디슈머 같은 경우는 수정하다, 소비자, 이제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재창조한다는 의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늦게 오셔가지고 못 드셨는데 뭘 만들었어요? 나초, 피자, 참치 피자 치즈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나초라는 그 과자에다 참치 캔을 이용해가지고 치즈를 얹어가지고 피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결합해서 재창조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이해되셨죠?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냐? 볼게요. 자, 이거는 옛날에 진짜 한 거의 10년 전 거. 아퍼디가 짜파구리, 또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 조합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만드시는 게 모디슈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요런 오감자, 치즈, 이태리 피자 치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카라볶이, 누들순대, 만떡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편의점 음식들이 막 섞어가지고 젊은 층들이 많이 어떻게 보니까 맛있어요 막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가 쉽게 말해서 모디슈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캠핑 요리도 이런 트렌드를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골뱅이가 있어요. 골뱅이 가지고 골뱅이 캔을 땄어요. 땄는데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랬을 때 된장에다 고추, 호박 뭐 이런 것들을 막 가져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골뱅이 강 된장을 만들었어요. 골뱅이 캔 하나 가지고 만들기 크게 어렵진 않죠. 이게 이렇게 가지고 볶아가지고 여름에 상추라든지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겹살 볶아가지고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게 골뱅이 캔이라는 거죠. 소주 안주하려고 골뱅이 캔 가져왔는데 남았어. 뭐 해먹을 거 없지? 된장 있네? 이거 강된장 해먹자. 이런 식으로 야채를 해서 넣는 게 골뱅이 강된장. 오늘 아빠의 술안주 얼큰하게 번데기탕 하나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많은 걸 사가지고 못 먹었어. 번데기가 남았네. 뭐 먹지? 뭐 해 먹지? 했을 때 번데기 계란찜. 번데기 이렇게 보시면 통조림 보시면 국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조미료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란 같이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계란찜 하면 또 술안주도 맛있어요. 그래서 번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애들은 어떻게? 엄마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애들 번데기 안 먹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데기 통조림하고 계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캠핑 요리는 어떻게? 간단해야 된다.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창의적이어야 된다. 즉흥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삼각김밥, 김치볶음밥. 별거 없어요. 삼각김밥 있어요. 먹다 남은 거. 아니면 삼각김밥 2개를 사왔어요. 그러면 김치하고 소세지 정도 썰어가지고 같이 볶아가지고 김치볶음밥을 만드시면 돼요. 계란 하나 얹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훌륭한 김치볶음밥이 만들 수가 있다. 그죠? 요런 게 이제 모디슈머. 나는 즉흥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보시면은 육포예요. 이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어제 이제 술 한잔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회사 후배하고 왔는데, 육포 먹고 막 술 한잔 먹었어요. 맥주 먹고. 먹었는데, 다음날 생일이었어. 아침이 생일이네요. 야, 미역국 끓여줘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봐! 고기가 없어요. 먹다 보면 육포가 있네요. 그래서 육포를 가지고, 어떻게, 미역국을 끓인 거예요. 그거 소고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조미료라든지 이렇게 맛있는 성분들이 나와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육포 미역국이 됐다. 라는 거죠. 육포하고 미역. 그래서 육포 미역국. 요거는 꼭 캠핑장 가서 꼭 해보세요. 자, 강추. 이것도 이것도 방송에 한 2번 나왔거든요. 제가 같이 소개를 하는 이 방송에 보시면, 자, 닭을 한 마리 사셨어요. 그 다음에 닭 한 마리 사시고, 묵은지 있죠? 묵은지를 어떻게? 물로 깨끗이 닦으세요. 닦아서 양념 쫙 빼신 다음에, 요 안에 보통 우리가 닭백숙이라든지 하실 때 요 안에 마늘하고 막 여러 가지 집어넣잖아요. 마늘 정도 집어넣으시고 생강 조금 집어넣으시고 묵은지를 말아가지고 그 안에다 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집어넣으신 다음에 한번 끓여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맛이 날까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묵은지가 닭의 그런 비린내, 잡내 이런 거 다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아이들까지 나중에는 이 묵은지를 쓸어가지고 익은 묵은지 있잖아요. 거기에다 싸가지고 이 닭고기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에. 근데 맛이 정말 칼칼해요. 칼칼해. 그래서 강추.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셨죠? 하셔가지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먹어야지 하면 엄마 너무 맛있어. 와 아빠. 그래서 비장의 요리야. 아직 그래서 딱 이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시잖아요. 네. 이 검증된 요리. 네. 그리고 요거는 여름철에 뭐 여보 뭐 좀 맛있는 거 없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걸 많이 드시잖아요. 여름에는 뭐 냉면 많이 드시죠. 그럼 냉면은 어떻게? 다 육수가 냉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냉동 육수를 한 2봉지 사셨어요. 그다음에 만두도 어떻게? 찐만두. 만두를 쪄요. 만두를 찐 다음에 얘도 어떻게? 딱 부셔가지고 뜨끈뜨끈한 찐만두에다 완전 만두국처럼 요런 요거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넣었죠. 계란이라든지 지단이라든지 오이 딱 넣고 뜨끈한 만두, 방금 찐 만두에다 냉면 육수를 쫙 붓고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와, 이게 따뜻한 거하고 차가운 거하고
만남, 오징어, 뭐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캠핑장 가셔가지고 별거 아니지만 야 이거 엄마의 작품이야. 나 기대해. 딱 해서 내세울 수 있는. 재밌잖아요. 맛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게 아이디어.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캠핑 요리라는 것은 이렇게 어째 간단한 조합인데 맛이 틀리네. 그게 쉬워야 된다는 거죠 요리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 재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재료 가지고 캠핑장에서 그거는 저는 그냥 레스토랑 가서 드시지 굳이 뭐 캠핑장에서 그렇게까지 드시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정말 몇십만 원어치 드시는 분들 계세요. 음식 재료만 1박 2일 있는데 한 3, 40만 원어치 사놓으시는 분 계세요. 먹으러 오죠 진짜. 등등. 그래서 캠핑 요리를 잘 하시려면은 자 다른 요리를 위한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 여보 우리 뭐 해먹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서 파파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붕 떠가지고 하시면은 식구들 다 굶을 수가 있어요. 캠핑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캠핑 경험이, 캠핑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가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요즘 같은 경우 뭐예요? 옆에서 쑥 같은 거 뜯어다가 된장찌개 해 드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재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캠핑 경험을 할수록 어떻게? 캠핑 경험이 많아질수록 대부분 캠핑 셰프예요. 네. 되게 요리 잘하세요. 캠핑 많이 다니신 분들은. 네. 그래서 저는 캠핑 많이 다니신 분 다 캠핑 셰프로 인정을 해요. 그냥 가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캠핑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정된 재료로 요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된장하고 골뱅이가 있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강된장 만들어서 삼겹살에 쌈 싸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아니면 그 아이스박스에 있는 것들 내가 싸온 아이스박스 있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맛있게 해 먹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 맛있고 즐거운 캠핑 쉽고 간편해야 되고 맛있게 그리고 먹는 사람 모두가 즐거운 캠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진에 보면 제가 간 캠핑장 중에서 추천해드릴 만한 캠핑장이에요. 이 캠핑장이 봐도 지금 이게 바다예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캠핑장이 어디 캠핑장인지 강화도에 있는 캠핑장이거든요. 딱 보시면 바다가 쫙 보여요. 그래서 이 캠핑장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맛있고 즐거운 캠핑을 하실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근데 캠핑 요리란 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하셔야 되는 거고 간편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즐겁게 가족 모두 캠핑 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계절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봄 캠핑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게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다. 여름은 주의점이 뭐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겨울에는 어떻게 캠핑하지? 가을에는 어떻게 캠핑하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절별로 나눠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4계절 캠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한 번에 한 계절로 캠핑을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도 필요하고 약간의 노하우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서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